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는데요.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은 무려 3거래일 동안 1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와 강화, 김포에 이어서 충북, 충주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가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인 백신주 그리고 대체주, 수산주는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코스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이 성원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몇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휴대폰 뒷번호 5757님, 대박클럽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고요. 1177님께서는 KDC 분석해 주신 거 다시 봐야 하는데 재방송 시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는 오늘 밤 10시에 다시 재방송이 됩니다. 재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VOD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술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여유투자의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으신 분이죠. 이누피아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연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피는 1739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 분석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투신권이죠. 투신권에서 끌어내린 시장을 다시금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투신권이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0일 만에 이제 순매수를 이제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드디어 펀드 환매가 거의 좀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좀 기대를 좀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다시금 투신의 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그 물량을 내놓았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3천억 원이 가미가 되면서 심지어 장중에는 1727.29포인트, 무려 한 20포인트 가량 이제 빠지기도 했는데요. 예. 중간에 이제 한 오후 들어서 1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그때까지 보이다가 다시금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외국인들이 마지막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거의 장중에 비록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고점에서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지금 남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신 쪽에서 펀드 환매가 이제 끝난 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2,375억 원 순매도하면서 기관 쪽에서는 1,9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다시 1,74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시장은 물론 아무리 중간중간에 시세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순히 펀드 환매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만으로도 악재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고객 예탁금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불과 이 2달 전만 하더라도, 2개월 전만 하더라도 12조 원대였던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벌써 14조 원대, 무려 한 2조 원가량이 부쩍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국인 투자에 계속 의존을 했던 우리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수급적인 체질이 자체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중간중간에 워낙 많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금 주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대한 시세 등락에 심적으로 정말 많이 피로에 지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법을 드리자면 추세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성과 같습니다. 더 움직이려는 힘, 에너지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상승세로 놓여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가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가치라든지, 그죠? 그동안 쌓아왔던 내재 가치, 앞으로 성장성이 가미된 종목들 위주로 점차 수급이 몰리고 있으면서 지금 같은 등락에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률이 상당히 적었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로 편승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세 등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승 쪽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성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이제 시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 하루하루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치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얻으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로몬님. 네. 어제 출연해 주셨고 오늘은 전화 연결이 됐네요. 네. 네, 반갑고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LG화학으로 단기에 한 6%대 정도의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LG화학이요? 예. 예, 오늘도 올랐고 어제도 5%나 급등했고 단기로 접근을 하신 건가요, 솔로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골드만삭스 피소 사건 때문에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많은 그 좋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시점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 한 3일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LG화학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만큼 한 3일 정도의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예, 장기 투자의 대가다라고 솔로몬님께 수식어를 붙여드리고 싶은데 LG화학은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한 3거래일 정도 되셨나요? 매매를 네. 하신 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7%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종목,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님. 네, 지금 지수가 1700선 초중반에서 반복되는 등락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 시장의 변동성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에너지 분산 국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심리와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의 물량을 오히려 소화 흡수해서 시장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국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그 강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노 세미캠이요.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테크노세미캠은 상당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권에서 다소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몇 개월간 지루하고 답답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순환적인 상승 흐름을 당분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올해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쯤 단기 관점에서라도 또는 중기 관점에서라도 매수의 타이밍을 잡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테크노세미캠이 19,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가는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겠고 목표는 어느 정도나 잡으세요? 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밀리면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뭐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계속 빠지겠다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밀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3,000원대가 다소 좀 두터운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0원대에 사셔서 한 23,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중소형주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종목입니다. 테크노세미캠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고 현재 가격대 물론 좀 더 밀려도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를 주셨네요. 솔로몬님.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단타 투자하시는 분이나 뭐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진득하니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길게 들고 가본다면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테크노세미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오늘은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솔로몬님께서 LG화학으로 한 7%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는요. 수급의 3대 특성이 아닌 것은 하면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4번 별자리 운세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누피아트님, 예.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30분봉 차트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함정, 즉 갭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다시 한번 그때 좀 그 분량이 좀 짧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30분봉 차트 갭 활용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알려주신 30분봉 차트의 핵심들 정리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0분봉 차트 안에 있는 갭,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30분봉 차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갭이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미처 보지 못했던, 일봉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갭이라는 것을 갭이 어떻게 분차트 안에서는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네요. 예. 자,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캔들 차트, 즉 봉에 대해서는 다들 아신다고 가정하에 그 30분봉 차트 안에서는 어떻게 갭이 나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참고로 일봉상에는 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봉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양봉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양봉이라면 자, 이때 제일 위에 있는 종가가 있고요. 이때 시가가 있고 고가, 저가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안에 물론 무수히 많은 중간에 등락이 있었겠지만 어차피 고점은 여기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저점은 이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있는 종가랑 시가, 그죠? 종가랑 시가 안에서 이 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만약에 만들어진 봉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 고점보다 높게 떠서 시작이 될 경우에는 이미 일봉상에서는 갭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차트 안에서도 갭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도 갭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30분봉 차트는 바로 그 30분봉 차트는 쪼갤 경우에 12개의 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존재했던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종가에서 떠버릴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도 갭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다음날 시가가 이 아래에서 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도의 분차트 안에서는 갭이 나오지만 일봉상에서는 갭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차후에 다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분봉 안에 존재하는 갭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확인해 볼 수 없는 갭이 30분봉 차트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갭은 반드시 언젠가는 메워진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원리 속에서 매매 전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를 활용한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누피아트님. 예. 일단은 그 분봉 차트 안에서 자, 참고로 먼저 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추세가 살아있는 녀석들, 예를 들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쫓아는 가고 싶지만 위로 쫓아갈 경우에는 그건 추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봉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는 분차트로 쪼갤 경우에 반드시 또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갭이 존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시면서 그 갭이 상쇄될 타이밍을 맞춰서 저점 매수 공략을 바로 그 눌림목 시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바로 그 갭이 메워지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으로 매수 주문을 지정가로 넣으시는 게 가장 또 바람직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메워가면서 중간에 있는 분차트에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함정들을 메워가면서 기술적인 체력을 강화를 시키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로 쫓아가시지 마시고 무조건 떴을 때 위로 추격을 하시지 마시고 빠지는 상황을 고려를 하시면서 아래 받치는 매수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갭이 상쇄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활용한 전략들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더 설명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예. 바로 그 차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보고 확인하고 간다면 이해가 더 쉽겠죠.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전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자, 30분,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 그 일봉 차트시고요. 이게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30분봉 차트로 제가 쪼개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갭들이 여러 가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최근 들어서 4월 14일부터 15일, 16일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30분봉 차트를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4월 13일과 14일 사이에 생겼던 이 갭이 언제 메워지느냐면 바로 그 4월 20일, 4월 19일부터 20일을 통해서 메워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여러분들께서는 4월 15일을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높이 띄우면서 시작이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추격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갭을 만들면서 출발을 했었고 첫 번째 만들어진 갭도 아니고 두 번째 만들어진 갭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처음에 만들었던 갭은 일단 이 갭이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된다면 추세는 여전히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두 번째 갭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장중에 그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갭은 30분봉 차트의 이 갭은 언젠가는 좀 메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워진 다음에 다시 한번 메우고 띄우면서 여전히 지금 오늘까지 시장을 보시면 그나마 지금 4월 20일이죠. 20일과 21일 사이에 만들어진 갭을 유지하면서 오늘 마감을 한 상황이라는 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를 보실 텐데요. 포스코 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포스코의 일봉 차트고요. 자, 이것을 다시 제가 30분봉 차트로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의 30분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자, 4월 19일 날 발생된 갭이 그 전날 만들어진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하지만 그게 바로 어떻게 21일 날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메워지고요. 또 다시 내려가고. 지금 추세는 계속 메워가면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포스코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잡아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추세는 여전히 지금 메워가면서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은 좀 보류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단순히 이 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세종나무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나무 여행이요? 예. 예. 자, 세종나무 여행의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상당히 시세 분출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점에 대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시세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나왔을까? 그게 아닙니다. 30분봉 차트 안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지금 갭의 상세와 발생이 반복이 되면서 현재의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30분봉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한번 움직임을 보자면 특별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멀리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최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어떻게 차트를 다져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지금 만들어진 갭이 있고요. 그렇죠? 이때 만들어진 갭이 있습니다. 자, 이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4월 9일 날 두 개의 갭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위로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추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갭이 두 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는 건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쯤 내려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내려오는 지금 타이밍이 바로, 자, 먼저 두 번째 만들어졌던 갭은 바로 4월 13일 날 메워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4월 9일 날 만들어졌던 갭이 바로 최근에 이제 상세가 됐죠. 4월 20일 날 상세를 하면서 더 이상의 기술적인 결함이 없이 강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기술적인 결함이 없이 단순히 일봉뿐만이 아니라 분봉 차트 안에서도 이러한 그 촘촘히 갭이 메워져 있을 때 살아나는 추세가 더욱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개별 종목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은 대표적인 코스피 시장을 보겠습니다. 예, 이런 30분봉 차트를 이용한 갭 활용 전략이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지수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누피아트님. 예. 지금 코스피 시장의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예. 자,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물론 일봉상으로도 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지금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에 대한 지금 많은 지금 세력들 간의 어떻게 보면 다툼,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과연 또 어떠한 좀 수급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 30분봉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이누피아트님, 중간에 뻥뻥 갭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바로 그게 단순히 일봉상에서 보셨던 갭보다 더 많은 갭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갭은 참고로 상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봉으로 상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갭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4월 14일 날 만들어진 갭과 그 다음 4월 19일 날 이제 갭 하락으로 메워진 갭이 대표적으로 갭으로 상세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4월 14일 날은 일단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다시 갭으로 뜨면서 4월 15일 날은 위에서 맞고 다시 한번 그 갭이 상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진 갭이 유지가 된다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 만들어진 갭이 그 두 번째 만들어진 갭은 더 위험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격에 대해서는 일체 자제를 하시면서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여유, 인내가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코스피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 코스닥 시장을 또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시만요.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 차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봉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4월 13일과 14일 사이에 만들어진 갭이 하나가 있죠. 이게 또 언제 메워지죠? 4월 15일 날 메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4월 16일 날 이후에 19일 날 만들어진 갭 하락이 있는데 바로 20일 날 갭으로 다시 상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갭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를 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대응하기가 쉬운 장이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분봉 차트 갭 활용 전략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갭이 유지되는 경우에 시초가 갭 형성 시, 그러니까 시초가의 갭이 형성돼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따라잡는 것을 일단은 자제를 한 이후에 관망하고 상세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갭이 유지가 된다면 추세는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갭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추세는 상승일 가능성이 있겠고 하락 추세에서 갭이 만들어졌을 때도 역시 하락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 중인 종목, 갭을 상쇄를 시키죠.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30분봉 차트에서 갭을 메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전에서 직접 활용해 보신다면 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죠? 문제 나갑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봉상에서는 갭이 없지만 이것에서는 갭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봉상, 2번 하극상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은 투자 비법까지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누피아트님께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을 하셨던 종목들이죠. 대륙제관과 컴투스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제관부터 살펴볼게요. 한 7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이 12.3% 정도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대륙제관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폭발성이 좀 적은,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부탄가스를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일단 제품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작년부터 매출이 300% 이상 부쩍 늘어나는, 즉 이제 이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앞으로 커질 것이다에 대한 그 성장성이 이제 가미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부쩍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잠깐 눌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주 중이었죠.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화요일부터 장대 한봉을 만들면서 상당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 안에서 불변의 법칙이 바로 가치는 반드시 그 주가는 해당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게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가치가 형성이 되었을 때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수급이고요. 그 수급은 바로 차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륙제관은 이런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또 처음으로 작년도에 세 자릿수 1,000억 원대죠. 1,000억 원대를 넘는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무궁무진한 시장 점유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서 석권을 지금 계속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현재 있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했던 부분은 4,120원입니다. 4,120원 선이 지금 눈앞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4,120원에서 일단은 절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대륙제관 같은 실적이 잘 양호한 종목들이 잘 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에 대한 수익은 확실하게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추세 타기 전략이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지루했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추세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죠. 추세가 벗어난 부분에서는 일단은 즐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반 물량을 여유 있게 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목표가였던 4,120원이 온다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들고 가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대륙제간으로 벌써 12%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노피아트님, 예. 컴투스는 같이 이제 매수하신 지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났습니다. 이 종목은 예, 이제 맞습니다. 차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손절가가 예. 14,4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었는데 예. 자, 일단 차트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 역시 제가 대륙제관과 같이 갖고 왔던 이유는 참고로 대륙제관은 물론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그만큼 내재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도 가치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지금 정말 커다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1분기 동안에 사상 최대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아이폰의 효과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제 다음이 아이패드거든요. 바로 이 컴투스라는 이 기업은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로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착각이고요.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쉽게 컨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용이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OSMU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 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소스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단순히 잠깐에 움직이고 있는 주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14,400원이라고 그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처리를 안 한 이유는 하락을 하게 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기업 자체적으로 하락을 한 것인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것인지 바로 하락을 하게 됐던 배경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그죠? 골드만삭스의 여파로 인한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가격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도 장기적으로 올해까지도 충분히 모바일 콘텐츠라는 테마와 함께 더불어서 온라인 게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컴투스를 매수하신 가격이 15,100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14,3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절가를 14,400원을 주셨었는데 혹시나 따라하셨던 분들은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겠죠. 손절하신 분은 손절하신 대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이누피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컴투스를 손절 라인이 왔었지만 그래도 들고 가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대륙제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유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고 현재 수익이 한 12% 이상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 있으신데요. 목표가인 4,120원이 왔을 때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분량은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를 15,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절 라인이 왔었지만 성장성이 아직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들고 가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누피아트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포트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바로 그 코스닥 기업이고요. 삼영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영엠텍이요? 예. 많이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삼영엠텍이라는 기업은 바로 각종 산업용 구조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기술적인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특별한 지금 사유가 없이 하락을 지금 계속 해왔거든요.
하락을 했던 이유가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금 단순히 지진 테마와 맞물려서 잠깐 움직이다가 다시 차트는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부쩍 늘어난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있는 아래에서 다져주고 있는 이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일단은 바닥 다지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가에 대한 메리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제가 또 하나의 이 종목의 또 메리트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진,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진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최근에 또 한번 발생이 됐었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참고로 이 기업이 바로 내진 구조와 강 구조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지진과 관련돼서 한 번 더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진 소재라든지 평산과 같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반면에 이 종목 역시도 이 기업 역시도 플래닛 캐리어라는 풍력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그리고 매출 역시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단순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특성이 좀 존재를 해서 특별히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벌써 지금 최근에 들어서 SK건설이랑 대구 도시철도 수주를 30억 원이죠. 30억 원 규모의 이제 체결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독일 오토텍이라는 업체와 33억 원 규모 수주를 이제 해온 거 봤을 때 올해 지금 매출액을 1,1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75억 원 즉 작년 대비 11%에서 약 10% 정도의 증가하는 정도의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에도 최근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가치주들이 잘 가지고 있는 부분 봤을 때 지금 삼형엠텍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특별히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 분들만큼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같이 시장이 워낙 들쭉날쭉한 장세에서도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좀 짭짤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 삼형엠텍을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형엠텍은 충분한 바닥 다지기 이후에 다양한 테마와 맞물려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로 올해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한 6,810원 정도로 주셨고 목표가를 7,050원, 손절가는 6,620원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7600님께서 이누님 열강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이누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도 참 이누피아트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이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지금 하리치 안에서는 지금 회원님들이 저를 이누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십니다. 얼마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누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오늘은 삼형엠텍을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고 대륙제강과 컴투스 역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향후에 이누님 다시 모시고요. 저희가 이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카본이 어떻는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한국카본이요. 네네. 예, 매수가 비중을 여쭤볼게요. 7,600원에 샀고요. 네. 50%고요. 7,600원에 50%를 매수하셨는데 오늘 2.5% 오르면서 매수가 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예.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여쭤볼게요. 네. 네. 궁금하신 점은 일단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로 가도 될 수 있는가요? 장기로요. 예. 예, 오래 들고 가신다면 또 얼마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지 이누님께 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이누님. 예. 한국카본은 어떨까요? 예, 제가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이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서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일단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LNG선에 이제 들어가는 그 소재를 좀 만들면서 그리고 탄소 섬유를 좀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작년에 참고로 2009년도 매출이 2008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도 함께 떨어졌는데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조선사들이 많이 불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화본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최근에 뭐 나로라든지 지금 우주항공주도 잠깐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자 참고로 지금 이런 고부가 사업인 탄소 섬유를 생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주복에 들어가는 뭐 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부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술력이 다른 기업들에서는 감히 그만큼 시장 진입이 어렵고 독자적인 개발을 해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매출이 점차 신성장 동력으로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화본은 제가 지금 같은 상승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갭으로 지금 갭이 유지가 되면서 일봉상에서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이런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들, 개별주들 위주로 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로 점차 매기가 몰리면서 시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화본도 이와 맞물려서 일단은 추세가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21선만 보더라도 살짝 머리를 지금 들어준 상황. 그렇죠? 그리고 잠깐 터져주고 있는 장대 양봉들을 보시면 이러한 양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들이 정말 우매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높은 가격에서도 그렇죠? 계속 물량을 사왔다라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있는 갭이 유지가 되는 범위라면 지금 충분히 전고점에 있었던 12월 22일 날 만들었죠. 8,04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상황이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대에서 절반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뭐 맞고 떨어지든 갭이 메워지든 간에 조금이나마 올해까지는 뭐 보유를 하신다면 뭐 매출에 대해서는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섬유에 대한 그런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7,810원 정도인데요. 이 선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한 1년 정도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신다면 또 고수익 올리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누피아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누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일봉상에는 갭이 없지만 이것에서는 갭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봉상, 2번 하극상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